안녕하세요. 조폴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학교 정보 파악하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. 중학교,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이 할 질문이 어느 학교 다니지? 이걸 거예요. 자, 일단 학교에 대한 정보는 넘치고 넘칩니다. 너무 많아서 문제죠.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이 학교에 대해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헷갈려요. 그래서 힘든 거죠. 이런 경우엔 학교에 대한 사실들만 모아서 알아두면 학교를 선택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직 사실만을 담은 정보의 출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정말 좋은 거예요. 그건 바로 학교 알림이에요. 네, 이 학교 알림에 가서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그 테크니컬한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에선 학교 알림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학교 알림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정보는 딱 4개입니다. 이 4개만 보시면 되는데요. 그게 뭐냐면 그 학교의 학생 수, 이 학생 수에서 남녀 비율하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까지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그 학폭위의 심의 결과, 그리고 세 번째는 학폭을 학교장이 자체로 해결한 건수, 그 네 번째는 학업 성취입니다. 자, 이렇게 4가지만 보시면 돼요. 그럼 각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. 네, 학생 수입니다. 그 학생 수는요, 그 학교가 분위기가 어떻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예요. 일단 그 전체 학생 수를 살펴보시고요.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는 때잖아요. 그래서 남녀 비율도 보셔야 돼요. 그 학교가 남녀공학인지 아니면 남학교인지 여학교인지도 따져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. 그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인데요. 담임 선생님께서 몇 명의 학생들을 보살피는지 보여주는 정보잖아요. 이게 중학생, 고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도 살펴보시길 바래요. 다음으로는 학폭 관련 내용입니다. 이게 좀 말이 길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폭이에요. 학폭위까지 올라가서 그 사안이 해결이 되었는지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보통 학폭이 열리면 그 당사자 간에 합의를 봐서 그 자체로 좀 조용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. 학폭위까지 갔다는 건 그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학폭 중에서도 꽤 센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학폭위가 몇 건이 열렸는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는요, 학교의 장애, 학교 폭력 사건 자체 해결 결과인데요. 이거는 학폭위하고 좀 비슷해요. 근데 그것보다는 레벨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냥 학교 안에서 끝냈으니까요.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것도 어쨌든 학폭은 학폭인 거잖아요. 그래서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실 때 살펴보셔야 되는 정보이기도 한 겁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학폭위의 심의 건수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장의 자체 해결 건수하고 합쳐서 그 학교가 학폭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. 이 학폭위에 대해서는요, 어떤 사유로 일어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. 자, 이젠 교과별 학업 성취입니다. 중학교에선 평균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나오고요. 고등학교에선 이 둘에 더해서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. 이 평균과 표준 편차,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모두 살펴보셔야 됩니다.
일단 평균은요, 학생들의 학구열과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평균이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평균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요, 그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지를 입수하셔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학부모님께서 풀어보시고 느끼시는 거 좋고요. 그리고 아이가 직접 풀어보는 것도 좋죠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해당 교과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. 표준 편차는요, 고등학교에서만 나오는 정보인데 내신 등급 있죠. 1등급부터 마지막 등급까지의 그 등급 간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.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. 등급 간 차이, 그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내신 등급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. 예,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A, B, C, D, E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만 보세요. 일단 A등급이요. A등급은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냥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D등급과 E등급도 보셔야 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 D등급과 E등급은 A등급과는 정반대죠. 아직까지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학교의 학업 성취를 판단하실 때는요, A등급이 몇 프로고 D등급과 E등급이 몇 프로 있는지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요, A, B, C, D, E 등급은 대입에 반영되는 1등급부터 마지막 등급에 아니라는 거예요. A, B, C, D, E 등급은요, 절대평가에 준해서 매겨지는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내신 1등급, 2등급 이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. 지금까지 학교 알림이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씀드렸는데요. 이게 중학교, 고등학교마다 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. 그 다른 해석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 올려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학교 알림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될지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었죠. 그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세요. 어느 학교 다니지? 라는 이 질문, 그 질문에 답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계속 응원할게요. 응원합니다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